어, 제 이름은 송지연입니다. 이 이름은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제 인생이 사주를 보니까 팔자가 되게 안 좋다고 해서, 세다고 해서 굉장히 여성적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40년 이상은 굉장히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구나라고 했는데 TBS 직원이 된 다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방송 작가로서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지금은 방송을 만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TBS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요즘 괜찮아? 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 우니까 엄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돈이 없냐? 돈 붙여주겠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거든요. 근데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TBS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습니다. 그걸 부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송 월급이 작년 9월부터 나오지 않아요. 9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 다들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 동료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TBS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BS는 권력에 의해 해체된 최초의 공영방송이 됐습니다.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붕괴 직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칩니다. 저희는 탄압을 3년 동안 받아왔어요. 하지만 TBS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TBS에 대해서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어준 내쫓고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몰락한 방송사라는 평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이라는 악인을 세금으로 키우고 편파방송을 일삼았던 폐지되어야 마땅한 방송사입니다. 두 이야기는 TBS를 현실 밖으로 밀어냈고 우리는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그 모습마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부에선 서로를 탓했고 감당해야 했던 선택들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조용히 고립돼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만을 꼭 하고 싶습니다. TBS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예산 끊기고 프로그램은 거의 폐지됐고요. 구성원은 퇴사와 해고 징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싸우지 못했다는 지적, 그리고 더 단호하지 못했다는 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해체의 근본 원인은 결코 TBS 내부만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TBS를 계획적으로 무너뜨린 권력입니다.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그리고 윤석열 정권입니다. 오세훈은 TBS를 권력 비판의 전선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시기에 모든 비판적 언론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방심이와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저희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되묻습니다. 이 모든 해체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으며 누가 실행했습니까? 우리의 비판이 안쪽을 향할수록 바깥의 권력은 무사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TBS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권력이 언론을 공격할 때 우리가 겨눠야 할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바로 권력입니다. 분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TBS의 위기는 한 방송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공영방송 하나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해체를 지시한 권력, 윤석열, 그 권력에 협조한 자들, 오세훈, 그리고 그 체계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 자체, 우리는 그것을 향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를 없애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편파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회가 더 편파적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 예산을 무기로 편성과 방향을 통제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한 언론은 반복해서 제재를 당했고 합의제 기구는 무력화됐으며 야당 대표는 연이어 소환당했고 대통령 가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시선으로 보도하는 것이 더 객관적입니까? 뉴스 공장은 청취율 1위 방송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시민들이 그 방송이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틀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적 시선을 공적 책임과 함께 제공한 드물고도 소중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뉴스공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놓인 작은 수평계였습니다. 균형이란 단순히 양쪽을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러 더 기울여야 하는 역방향의 용기였습니다. 그 역할을 뉴스공장이 수행했습니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무너진 공간에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던 방송, 그 방송을 없앤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안에 존재했던 유일한 질문, 유일한 저항을 지은 것입니다. 뉴스공장은 지상파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튜브에만 남겨졌을 때 우리는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 공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공론장을 시장에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토론은 사라졌고 책임은 분산됐으며 분열은 심화됐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야말로 공영방송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적 책임과 시민의 감시 안에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감당하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밖으로 쫓아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공론장의 규칙을 공유할 수 없는 사회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뉴스공장이 공영방송 안에 존재했던 시간들, 그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민주주의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면 목소리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안에서 공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우고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공론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TBS는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공론장을 열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